반갑습니다, 여러분. 음성 의문론 수업 6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절입니다. syllable, 소리마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음절의 구조를 살펴보고 음절의 정의, 음절의 구조, 그 다음에 음절과 관련된 제 논문을 소개하고 음절과 관련된 의문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녹화가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하루 종일 했는데 제 실수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음절이란 무엇인가? 음절의 구조, 음절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음절이라 함은 언어 발화를 위한 최소한의 말소리 덩어리로 주로 모음 하나, 자음 하나와 모음 하나, 모음과 자음, 자음과 모음, 자음 각각 한 개별음의 집합체를 지칭한다. VCV, VC, CVC 등으로 나타내고 개음절, 폐음절, 최선음절 등등이 있다. 는 겁니다. 그래서 음절은 보통 다음과 같은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절, syllable, 소리마디, 한자어 다 같은 걸 지칭하고 있습니다. 온셋, 뉴클리어스, 코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뉴클리어스, 코다를 합쳐서 라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셋이 이제 가지를 가질 수가 있고, 뉴클리어스도 가지를 가질 수가 있고, 코다도 가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제 꼭 아셔야 될 사안이 통상 음절이라 그러면 한 언어의 음절 구조는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표준어와 부산말은 음절 구조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어 음절 구조는 전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준어의 경우입니다. 물론. 그래서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초성이 온셋이 자음이 한 개가 오고 중성에는 이제 반자음이 오고 그 다음에 핵을 이루는 모음이 오고 그 다음에 종성에는 역시 한 개의 자음만 온다는 것이 한국어 음절 구조의 전체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산말은, 경상도 말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고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증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개념이 최선 음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선 음절이라 하면 자음 하나, 모음 하나로 되어 있는 음절을 최선 음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발음에서 가장 preferred, 그러니까 선호되는 음절이다. 그게 자연스럽다, 편하다, 보편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C가 하나, 둘, 셋씩 붙는 언어는 그 상대적으로 보편적이지 않고 경제적이지 않고 발음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서울말은 부산말보다 발음하기가 더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음절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제가 1994년도에
음절의 소리 자리 매김 기능이라고 하는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논문의 앱스트랙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음절이 음운론의 한 연구 과제로 떠오른 것은 칸이 1976년도에 영어의 여러 음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음절이라는 개념을 음운론의 representation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한 이유이다. 촘스키와 할레 SB 1968년에는 이 음절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골드스미스 이후 복선 음운론이 대두되고, 이게 이제 음운론에서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Non-linear phonology라고 하는 건데, 관심이 자질에 편중된 나머지 음절은 다시 무대 뒤로 사라지는 듯 했지만 그 연구의 중요성은 음운론자들보다 오히려 잊혀지지 않았다. 음성학자들은 음절의 정의를 내리는데 실패했지만 그것의 음운론적인 중요성은 음운론자들보다 오히려 더 잘 알아차리고 있었다. 한국어와 관련된 음절 이론은 우선 한국어의 음절 형태에 관한 것, 그리고 음절의 내부 구조에 대한 것이 주종을 이룬다. 최근까지의 논쟁거리는 반자음이 음절 머리에 속하는가 아니면 음절 핵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 논문에서는 나는 기왕의 모든 논의를 다 취급할 수는 없고 단지 가장 최근에 나온 음절에 관한 매우 독창적인 골드스미스의 음절 이론을 소개하고 그것을 통해 그간의 중요한 음운론의 원칙들을 다시 해석하고 한국어 음절의 전형을 새롭게 정의 내리려고 한다. 아울러 그간 음절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잘못 분석된 음운 현상, 예를 들면 마찰 음화도 바로 잡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보시면은 교재에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쉽게 검색하셔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점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음성학적인 면에서 볼 때 음절은 최적의 조음 운동 단위입니다. 음절은 자음과 모음이 별다른 조음상의 부딪힘이 없이 어우러져 발음되도록 배려하는 듯합니다. 생리적인 면에서 볼 때 모음은 지니오글라수스라고 하는 외재적 근육에 의한 현몸이 입안 어디에 자리 잡냐에 따라 그 생성이 좌우되지만 자음은 현몸의 자리보다는 형태, 혀의 앉음새라고나 할까요? 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인 근육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음이란 성절 정점에 비성절부가 얹혀져 있는 음절의 연쇄라고 하겠습니다. 음절이 이러한 주기체의 연속으로 파악되면 그것은 또한 일반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소위 말해서 음절 조직의 경제성이 그것입니다. 한 음절 내에서 자음과 모음이 공생적으로 발음되는 것뿐 아니라 모음에 얹히는 자음은 조음기관의 생리적인 에너지 방출을 극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조음자의 공간 궤적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모음과 자음 그리고 자음과 자음이 연접될 때는 조음자들이 서로 양립해야 하는데 이러한 양립성 compatibility 그 언어의 음소 배열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자음군의 경우 일반적으로 말해서 스크, 플, 스크르, 스프를 등과 같은 것은 양립성이 있으나 PB, KG, TDF 등의 자음군은 그 상호 간의 양립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노력으로 생성된 음절은 인지적인 면에서 최대한의 돛들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절이 상당히 중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음운론에서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이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음절이 중요한 음운론에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종래에는 음절이 이제 음운 현상의 환경으로서 작용을 할 뿐이었고 구조적으로 이제 관여할 수 있다는 것뿐이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음절 자체가 어떤 음절의 구성 성분에 어떤 요소가 자질이 실현될 수 있다 없다까지도 허가해 내주는 굉장히 힘이 센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골드스미스의 음절 이론을 빌려와서 한국어의 음절 구조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표상을 제가 제시했다는 것이 그 논문의 어떤 요지입니다. 그 논문의 마무리 부분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음성학과 음운론에서 음절은 가장 근본이 되는 개념이다. 현재까지의 경향은 주로 음성학은 자질의 정의에 그리고 음운론은 음소의 정의에 너무 치우친 느낌이다. 물론 자질과 음소는 현대 언어학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 글의 취지는 그러한 전통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있다. 음절은 음성, 음운 현상의 설명에서 주변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설명의 핵심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이며 필수적인 요소다. 음절은 음성학적인 면에서 최적의 조음 운동 단위이며 음운론의 측면에서 필요 불가결한 음운 환경 단위임을 단락 2에서 상술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골드스미스의 음절 이론을 소개하였다. 그 음절의 자리매김성을 제안한 동기를 요약하고 설명했다. 특히 3.3에서 그것이 가지는 의의를 음절화 원칙과 관련지어 다시 해석했다. 매김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음절화는 매김이의 수를 최소로 하는 범위 안에서 소리를 묶어라 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3.4에서 한국어의 새로운 음절의 전형을 제시했다. 우리말은 음절이 우리말의 모든 변별 자질을 그것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매김하고 꼬리는 두 가지로 제한된 자질만 매김한다. 앞으로 이를 보강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연구가 뒤따라야 하겠다. 끝으로 3.4의 매김 이론을 따를 경우 문제가 되는 마찰음화라는 음운 현상의 부재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 그래서 이 음절 이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하게 언급이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은 한국어에서 음절 구조가 다를 수 있다. 표준어와 부산말이 음절 구조가 다르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음운 현상들, 그러니까 사투리, 부산말의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을 더 본질적으로
의문론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는 겁니다. 자, 음절로 왜 한 음절로 발음되는 영어 단어 strike는 외려 strike란 5음절로 발음되나?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쉽죠. 그죠, 여러분들? 자, strike는 분석을 하면은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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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이 하나밖에 없는 1음절 단어죠. 그런데 이게 외래어가 돼서 차용어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는 스트라이크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여기서 I는 으 발음을 말합니다. 여기에 가운데 대시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라고 발음이 되니까 5개의 음절로 발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국어는 이러한 이상한 형태의 음절형은 싫어하고 최선 음절을 선호한다.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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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 형태를 선호한다. 그래서 이러한 발음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음절 구조가 영어와 한국어는 다르다. 그래서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의 머릿속에는 CGVC라고 하는 음절 템플릿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 스트라이크를 재해석한다. 그러니까 1음절짜리지만 5음절로 들린다. 그러니까 5음절로 발음할 수밖에 없다. 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왜 경규는 부산에 오면 갱구가 되는가? 를 보겠습니다. 자, 경규라고 하는 이름의 단어를 분석을 하면은 K, Y, 앵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IPA로 했을 때 K, Y, 이 A 대문자는 슈와 어를 나타냅니다. 이 대문자 N은 앵마, 잉크 할 때 앵마 소리를 나타냅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폰트를 찾아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경규. 그래서 CGVC, CGV의 음절 형태를 취합니다. 구조를 가집니다. 그런데 부산 사람들은 이 G가 없다고 그랬죠. 이 G가 뭡니까? 활음, 글라이드. 여기서는 글라이드를 이제 약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글라이드, 활음, 미끄럼 소리, 반자음, 반모음 다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어에서는 Y와 W가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Y와 W는 한 음소입니다. 하나의 각각 개별 음소입니다. 그 개별 음소인데 훈민정음 이제 한글에는 그게 작은 I, 작은 우로 표시가 되죠. 그죠? 네, 그것은 조음점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여질 때 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Y라고 하는 것은 모음 I와 음가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모음 I는 뉴클리어스, 성절음을 이루고 있는 음절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소리인데 Y는 성절음을 이루지 못하고 G슬롯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동 중에 나타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과도음이죠. 트랜지션 사운드, 과도음, 글라이딩 사운드, 미끄러지는 소리. 그래서 미끄럼 소리라고 합니다. 우리말에서는. 그러니까 오롯이 한
자음이나 모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semi vowel, semi consonant, 반자음 반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음운 현상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변화의 여지가 많죠. 생략되기도 일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한마디로 서울 말은 CGVC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경상도 말은 CVC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G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러면 이 G를 그냥 생략해 버리면 되지 않나? G 슬롯이 없으니까. 어차피 그러면 CVC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G를 생략, 탈락한다. 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를 탈락한다면 발음이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이거를 건구로 발음을 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것은 비합법적 발음이 되겠죠. 건구라고 하는 경상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G가 없다고 하면 이 G가 탈락된, 생략된 그냥 발음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현명하죠. 똑똑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 G와 V를 동폐합, 음성 합성한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모음과 모음이 한꺼번에 여기서는 순차적으로 이어 이렇게 해서 이어로 되는 게 아니라 이와 모음을 싱크로니컬하게 바로 합성을 하면은 어떤 소리가 될까? 음성학적으로 음운론적으로 그 소리가 애가 됩니다. 합성을 시키면 그러니까 하나도 잃어버리는 게 없죠. 이 애 모음 속에는 이 모음과 모음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수행을 한 거죠. 해결을 한 거죠.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이제 채택한 phonological solution은 그 G의 한 소리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합성된 최적의 옵티말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발음상에서. 그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울말의 음절 구조는 CGVC라고 할 수 있다. 부산말의 음절 구조는 CVC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놈이다. 이중모음의 경우는 발음할 때 혀나 입술이 일정한 상태에 있지 않고 움직이면서 음색이 한번 변하는 모음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강 이중모음이라고 있고 상승 이중모음이 있는데 대부분은 상승 이중모음이고 한국어에서 10개, 하강 모음은 이제 한 개밖에 없다. 이제 의의 경우에 말합니다. 의의 경우. 그래서 이제 그 이중모음의 한 부분을 G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발음의 차이는 문법적 체계의 차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래서 스트라이크가 된 것은 음절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가 5개의 음절로 재해석되는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가 학실히로 발음이 된다든지 관통이 간통,
광광이 강간, 경상도가 갱상도, 국회가 국회, YS가 IS로 발음이 되는 이러한 것들은 특히 경상도 말에 있어서 경상도 사람들이 이러한 발음을 할 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그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러한 언어를 이제 관장하는, 언어를 지배하는 구조가 있다. 그죠? 의문론적인 구조가 있는데 음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구조가 그렇게 말을 하도록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문제다. 피지컬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죠. 더버는 또 다른 얘기고, 이건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쌀쌀의 경우는 봅시다. 경상도 사람들 중에 이 쌀 발음이 안 돼가지고 살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왜 그런가? 우리말에서 이 된소리 계열이 음소화 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최근의 일입니다. 의문론적인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보수성이 강한 경상도 지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발음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음소 목록 자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음, 된소리를 음소 목록으로 가지게 된 사람들 대부분이지만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된소리 발음을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억지로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아직까지 음소 목록화 되지 못했다. 경음이 이제 또 동시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빨리는 되는데 살살은 안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다 다르다. 그래서 음소 목록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음은 구조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볼레 이거는 펠러탈라이제이션 국외어마 얘기를 할 때 상세하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은 이제 비음어 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음에 대한 이야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발음은 W나 Y로 나타내는데 우리말에 있어서 반자음, 반모음 같은 말입니다. 미끄럼 소리의 특성을 나타내는 소리고 과도음이라고도 한다. 한국어에서 가능한 음절형을 모두 나열하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V, CV, CVC, CGVC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H에 대해서, 히읗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읗, H로 표시되는 것은 뭐 영어의 house, hair 등과 같은 단어들의 첫 소리도 H로 활음이라고 합니다. 요 놈을.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얘도 활음이지만 G는 아니다. 겁니다. 이 H는 소리를 낼 때에는 무성음을 낼 때처럼 성문 글로티스가 열려 있습니다. 혀와 입술은 공기의 흐름이 열린 성문을 통과할 때 뒤따르는 모음을 소리 내기 위한 위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만들어지는 공기나 소리가 H로 들리며 이 때문에 이것은 이따금 무성 성문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강에 아무런 막힘이 없으므로 참 자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혀를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소리인 모음하고도 또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H도 글라이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편의상 그 H의 성격은 글라이드가 맞지만 분류는 화름에다가 분류를 하지 않고 진자음은 아니지만 자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제 음운 현상 시간에 H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기억해 주시면 꼭 좋고요. 첨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보통 보편적으로 이제 잘못 돌이킴이라고도 얘기하고, 한자어로 부정회귀, 과도한 오류 수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문 현상이 있습니다. 의문 현상을 동반하죠. 그것에 대한 이제 사전적 정의는 주로 우월한 방언에 대하여 그렇지 못한 지역 및 사회 방언의 사용자가 말을 고상하게 하려는 의도나 방언적 비속어적인 냄새가 있는 말을 지나치게 바로잡으려는 데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서는 이제 주로 국외음화와 관련해서 이것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건 또 국외음화 시간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경상도 말과 서울 말에 있어서의 그 지의 탈락으로 인한 음운 현상을 얘기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규가 갱구로 발음된다든지 할 때 이야기. 그때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현명하게도 지를 그냥 무조건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반자음, 화름과 모음을 합성한 통합한 소리. 그래서 옵티멀한 솔루션으로 에로 발음을 한다. 그래서 이제 갱상도가 된다, 갱구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하면서 서울 방언을 접촉하는 과정 중에서 본인의 이제 인트로스펙션, 자기가 이제 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그것을 발음을 이제 여라고 하는 것을 에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나름 일반화를 하는 거죠. generalization, 일반화를 해서 역으로 또 그렇다면 에는 여로 가야 되는가 보다.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경우를 봅시다. 행복은 서울이나 경상도나 다 행복으로 발음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에 발음을 서울이나 경상도나 다 이 에 발음을 하지 못하고 그냥 에 발음을 하죠. 그래서 그냥 행복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에 발음을
경상도 사람들은 이제 이 에 발음이 본인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원래대로 발음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합성한 음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G와 V로 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에는 이제 이 에인데 그냥 이 에 발음으로 하겠죠. 중화가 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Y와 바울 발음으로 돌려 가지고 행복을 향복으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이거는 당황했거나 아니면 또 일부러 그렇게 과대하게 하거나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에서 이 에 발음을 갖다가 야, 아, 반모음, 글라이드가 들어간 말로 역으로 바꾸어 가지고 행복을 향복이다.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의문론적인 어떤 재해석에 해석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음절 구조와 관련돼서 발음 몇 가지를 지금 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 WOMAN이라고 하는 발음을 할 때 woman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 W 발음을 생략한 woman 이렇게 발음을 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woman in love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근데 woman 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죠. 원래는. 그러면 이때는 어떻냐 하면은 이 W가 G로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GV가 돼요. 그러면 CGVC가 한국어 음절 형태니까 발음을 할 수 있죠.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W를 생략하고 그냥 우먼 하나의 모음을 이제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이제 음절 구조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한국 사람들의 발음 습관이 이 W에도 원순성이 있습니다. 그죠? 자질로서 모음 우에도 원순성이 있고 그래서 원순성과 원순성이 온셋에서 동시에 같은 자질이 두 번 연속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금하는 이런 제약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또 논리를 전개하고 이런 phonological constraint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약을 제한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일찌감치 이제 1994년도에 발표했던 논문으로서는 그 입장을 따라서 이제 음절 구조 자체가 탑다운으로 위에서 라이센서 노릇을 한다. 어떠한 자질을 온셋에서의 자질을 라이센싱을 한다. 허가를 해준다. 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허가해 주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음절 구조 자체에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자연스럽게 잘 설명할 수가 있겠죠. 또 그 음절 구조 라이센싱 자리매김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지어서는 우리말에서는 첫 소리에 앵마 꼭지 있는 이응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소리가 우리 모든 이제 한글 자음의 모든 소리가 첫 소리에 올 수 있습니다만은 요 소리만 올 수 없습니다. 그죠? 받침으로만 쓰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온셋에 이 앵마가 올 수 없다. 뭐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포놀로지컬 제약, 의문론적인 제약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또 음절 구조상 음절에서 음절 두음 머리에 얘를 허가할 수 없다. 자리매김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코다 음절 꼬리 부분에 우리말에서는 이제 종성 법칙이 말음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지속성이 있는 소리, 그러니까 마찰음은 올 수 없죠. 그래서 스스로 발음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코다에서 플러스 컨티뉴언트가 실현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문론적인 제약을 설정할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은 음절 구조상 음절의 머리 음절에서 음절이 자체가 코다의 이러한 자질을 라이센싱 자리매김하지 못한다 않는다 라고 또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의문 현상들을 설명하는 일종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론을 한다는 뜻은 doing phonology라고 하는 것은 발음에 있어서의 있던 이런 변이 차이에 주목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발음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우선은 이제 그 발음의 차이를 낱낱이 기술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어디서 기원되는가? 그래서 그게 정신적인 것인가? 아니면은 순전히 이렇게 키네스틱 그러니까 동작적 물리적인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를 구분을 하고 정신적인 거라면은 머릿속에 psychological reality가 있다. 어떤 표상을 만들고 그러한 표상에 근거하여 이제 constraint 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설정을 해서 설명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purely 근육의 운동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의문론적인 doing phonology 의문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 경제성의 원칙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유니버설한 보편성의 원칙 그런 것에 입각을 해가지고 이제 개별적인 것들 그러니까 언어 개별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위계를 두어 가지고 스페시피케이션에 있어서도 차등을 두고, 그 다음에 그게 룰로서 적용될 때도 순서에 있어서도 차등을 둔다든지,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도메인을 설정해 가지고 영역을 설정해 가지고 이 영역에서만 되고 이 그 다음 영역에서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영역과 영역이 만나는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등등, 그런 식으로 이제 조목조목 설정해 나가는 것이 의문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 현상을 만날 때, 다룰 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가장 경제적일까,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질까 라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분류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음절이 키워드였습니다. 음절을 가지고 음절의 구조, 음절의 정의, 음절의 역할 등을 얘기했고, 그 아울러서 이제 방언의 문제점도 같이 다루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